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자율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만드는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되었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603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2025년 1,550억 달러, 한화로 180조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국제 선박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래의 선박 시장도 주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각오를 본 네티즌들은 나중에는 인공지능 군함도 만들 기세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생각하면 마냥 빈말로 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2018년 12월 방위사업청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6척을 해외로부터 구매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최근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함정 건조 기술을 고려하여 6척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 사업에 개발비 1조 6천억 원과 건조비 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리고 1년 후 차기 구축함 1호가 벌써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전력화가 완료된다는 6,000톤급 신형 이지스 구축함은 기존의 함정보다 훨씬 강화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SM-3급 대공 방어 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후에는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도 도입하여 유무인 전력 복합 운용 능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말 농담처럼 여겨졌던 인공지능 함정이 현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는 국내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창의적인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체와 조선소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선체와 전투체계, 전자장비 등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각자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행사였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 국내의 네로라는 업체에서 각자의 모델을 설명하며 국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에 참관한 해외 바이어들의 시선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스텔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레이더와 통신기를 한데 묶은 스텔스형 통합 마스트를 제안하는가 하면 전자파 간섭을 피하기 위해 통합 마스트의 상부 부분을 45도로 틀어 하부와 다른 각도에서 탐지하도록 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자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회사에서 기존에 만든 함정과 유도무기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최근에 대한민국으로부터 함정을 수입한 외국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게 의뢰한 군수지원함의 명명식이 개최되었는데요. 아오테아로아 함으로 명명된 이 군수지원함은 운항 속력에 따라 전기 추진과 디젤 기관 추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하여 연료 사용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이며 내빈과 방한 성능이 뛰어나 남극 해역에서도 작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제어 체계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하던 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함정이죠. 뉴질랜드 해군에서는 이미 30년 전에 12,000톤급 군수 지원함을 현대중공업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바가 있었는데 그 우수함이 인정받아 이번에는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을 대한민국에 의뢰하였고 올해 완성되어 2020년 뉴질랜드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전세계 해군 최강이었던 영국에서 또한 25,000톤급 군수 지원함 4척을 의뢰했었는데요. 1조 원대의 규모를 자랑했던 이 계약은 2018년 타이드 포스5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올해 초 노르웨이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26,000톤급 군수지원함을 한국에게서 수입하였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필리핀은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2척을 5천억을 주고 수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필리핀은 해군 역사상 최초로 유도탄과 어뢰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태풍과 열대성 기후 등 거친 해상 조건에서도 작전 성능과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동남아시아 최초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죠. 이렇게 한국의 해군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해군의 인도태평양 전선에서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31일까지 열린 한국 해군과 호주 해군의 연합훈련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호주에서 이번 훈련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6,300톤급 최신의 이지스함인 호바트함을 투입시킨 것인데요. 한국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부대를 편성했음에도 호주가 자신들의 전력을 증가시킨 것에는 호주 또한 한국의 해군력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에서 15개국 정상들이 RCEP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뜻하는데 전세계 GDP 3분의 1에 달하는 27조 4천만 달러, 전세계 인구 절반에 달하는 36억 명을 아우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역대급 메가 경제 블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수출량이 7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RCEP의 타결로 인해 그 감소폭이 무려 22%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또한 287억 달러, 한화로 33조 원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협정은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었는데 당시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 TPP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대립되어 협정 타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017년 TPP를 탈퇴하자 동아시아와 아세안,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RCEP이 협상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죠. 심지어 대한민국은 RCEP에 서명한 15개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상 FTA를 체결해놨기 때문에 그 효과의 포텐셜이 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FTA 체결을 통해 무역협상을 이뤄왔지만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조건으로 시행하다 보니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FTA 혜택을 쉽게 적용하기 힘든 한계, 즉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신의 타이밍으로 RCEP이 체결되어 이것이 간단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참여국 간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여러 나라를 끼고 무역을 펼쳐도 통관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FTA 협정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죠. 이른바 프리패스권이 한국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RCEP을 체결한 국가에는 한국과 중국,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창 발전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확충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FTA와 세파 등의 체결로 인해 길은 터놨었지만 RCEP을 통해 부스터를 장착한 효과도 얻게 된 것이죠. 코트라에서 2015년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는 RCEP이 체결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생산 기지에서 전자와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 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텐데 이때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이 함께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RCEP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한국에게 유리한 특수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기존의 FTA에서는 포함하지 않던 지식재산권과 전자상 거래가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 규범이 마련되어 RCEP 영향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확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의 가장 큰 우방국임에도 미국에 대항하는 협정에 가입하여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의 눈밖에 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험을 했음에도 일본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강대국이 타국과 협정을 할 때에는 강대국들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협정으로 만드는 ISDS를 포함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가 강대국 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강대국에서 도상국의 자본을 장악하는 것에 빈번하게 사용된 수단이죠. 이번 RCEP을 체결하면서도 일본은 이 ISDS를 포함하는 것을 강력 주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RCEP은 여태까지 이루어진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자주의 무역의 기본 틀을 잡게 된 것인데 종래의 강대국인 일본에게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이번 협상에 참여하나 마나가 된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탄핵을 국민의 4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에서는 지난 3일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또한 RCEP에서 10일분간 한일 정상 간의 환담이 벌어지고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시일 내에 열린다고 보도하며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노골적인 기대감을 비치고 있죠. 또한 일본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라고 인정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은 정치보복을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 우익 세력들을 향한 정치적 불신이 늘어나고 외교적 무능이 탄로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연령 29.2세로 미래의 핵심 성장 지역이 될 아세안 지역과 집중적인 우방 관계를 맺으며 동반 성장의 국가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의 국제정세 속에서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판을 짜온 대한민국의 외교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는 지식스쿨입니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아기 상어인데요. 글로벌 유튜브 조회수 30억 회를 넘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까지 전 세계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계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아기 상어의 BTS급 한류 바람이 부는 가운데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에서도 장난감 베스트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 인기와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의 마더파더 젠틀맨,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아기 상어의 해외 반응은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믿기지 않게 아기상어의 아마존 장난감 부분 1위의 모습입니다. 해외맘 구매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기상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목욕하는 시간 내내 행복해하네요. 내 조카는 아기상어 장난감을 좋아해요. 목욕 시간에 흥분하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내 딸이 너무 좋아해요. 물에 넣으면 노래를 시작하고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요. 확실히 재밌네요. 내 손자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2살인데 함께 노래하며 아주 만족해합니다. 구매 리뷰에서 보듯 평점 5점 만점에 4.5를 차지하는 등 때 아닌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16일 삼성출판사 관계자는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 제품이 품절 상태라며 추가 입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상어의 영어 버전 베이비샤크 역시 올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20주간 머물며 한국 가요가 아닌 동요가 진입한 건 역시 최초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월드시리즈 워싱턴 DC 내셔널즈 파크 구장에서도 아기상어송이 울렸는데요. 워싱턴 팬들의 비공식 마스코트로 자리잡은 세레모니가 아기상어송이라고 합니다. 점수를 내거나 결정적인 플레이가 나오면 아기상어가 워싱턴의 홈구장인 내셔널스 파크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노래를 들었겠죠. 스마트 스터디의 주 고객인 만 1세부터 5세 유아는 브랜드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아기상어가 디즈니와 경쟁할 수 있다며 2014년 76억 원이던 매출은 올해 6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기상어의 폭발적인 해외 반응과 아마존 베스트 1위로 증권가 역시 아기상어 브랜드 콘텐츠 개발사인 스마트 스터디를 주목하는 가운데 모회사인 삼성출판사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핑크퐁 캐릭터를 기반으로 인형 완구를 만들고 있는 토박스 코리아와 오로라의 주가도 단기 급등한 바 있는데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 여부입니다.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아기상어와 관련한 급등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상품 주식